안녕하세요. 훈타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훈입니다. 훈타민의 크포 꿀팁! 이번 주제는 크리에이터 커머스예요. 커머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형태는 자기의 사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반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튜브 채널을 자신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외부의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홍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커머스의 종류에는 협찬, PPL, 브랜디드 콘텐츠, V커머스 등이 있는데요. 각 커머스의 특성 및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찬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은 후에 영상에 활용하는 형태예요. 초보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경험을 쌓는 동시에 또 영상 콘텐츠를 쌓을 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보려는 일부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또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하려는 일부 에이전시나 플랫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낮은 조건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PPL인데요. 관적 광고라고 하죠. 영상에 상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건데요. 제품뿐만 아니라 게임 앱이라든지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보다는 낮은 금액 한 몇 분의 1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영상의 자유도나 분량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PPL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채널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있어야 보통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PPL 역시 시청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예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이고요. 제작 조건만 맞다면 단순 협찬이나 PPL보다는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실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런 브랜디드 콘텐츠를 어떻게 내 채널과 영상에 녹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가령 저희 훈타민에서 했던 긍정적인 사례는 유료회사 S사와 함께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8가지 방법이라는 주제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긍정적인 사례 두 번째로는 식품회사 K사와 함께 건강한 겨울을 위한 5가지 겨울음료 추천이라는 영상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후폭풍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지나치게 제품 소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에이전시나 플랫폼에서는 지나치게 크리에이터들에게 낮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금액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채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구독자나 시청자가 이탈한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손해가 되거든요. PPL이나 브랜디드 콘텐츠는 개인으로 원천세 공제를 하고 받느냐 또는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 이렇게 정상 방식에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을 포함한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또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과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서 더 유리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V커머스인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또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쇼호스트로 출연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정사는 보통 출연료, 수수료 또는 출연료와 수수료를 같이 받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받는 출연료가 있고 또 상품의 판매 매출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 수수료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커머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은 천차만별이 될 수는 있고요. 최근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또 V커머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크리에이터에게 활동 확대의 안정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액에 대한 얘기를 나눌 차례인데요. 보통 초보 크리에이터분들의 고민이 이거죠. 내가 얼마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한 금액일까? 첫 번째, 그 금액은 광고주가 지불하려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했을 때 시장 건전성에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역량에 대한 광고주 또는 에이전시의 평가예요. 이런 평가는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편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업로드했다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는 건데요.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반발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탈할 경우에 이것도 비용, 손실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내가 받아야 할 최소 금액인데요. 제작비 외에도 내가 하는 노동 가치 그리고 내 시간의 기회 비용과 같은 최소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또 경험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얼마, 조회수가 얼마, 이런 영상일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아직 이런 시장에서의 확립된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크리에이티브 포스 소속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캠페인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BA에서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리고 있는 금액들은 채널 규모가 작거나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훈타민 채널의 훈이었습니다. 저희 훈타민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